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LS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신동훈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엔비디아 반등 속에 K반도체 지금 매수 적기일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4%대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단 종목들도 있고요. 하락 반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좀 꼽히는데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미중 분쟁에 대한 우려로 국내 반도체주들이 급락하고 현재도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대감 여전한 상황인데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반도체 오늘 좀 시원하게 반등하나 싶더니 지금 시원찮거든요. 네. 언제쯤 시원한 반등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좀 기대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밸류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해외 반도체들은 다 팔아야겠네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또 시장 또 종목이 약하게 되면 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갖다 붙이는 얘기들. 게다가 또 트럼프 리스크의 또 대표적인 피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데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모건 스탠리에서 또 주식을 이게 팔아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린 그거보다 아모레 퍼시픽을 들어갔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시아 퍼시픽 쪽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오도가 된 부분들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세론이 나올지라도 3분기, 4분기가 꺾이겠느냐?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여전히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관심을 계속 갖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전장에 한번 20만 원 선이 아슬아슬한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금 지금 올라오면서 강보합권으로 전환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반도체주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HBM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뉴스도 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HBM을 제외한 D램 수요도 좋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특히나 이제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D램 생산량을 잠식해버린 부분에서 D램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이 금방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그 오보 소식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오보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진짜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언제쯤 이루어질지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 또 증권사 현직에 계시잖아요. 현직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사실 제가 현직에 있다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월말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했다는 식의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좀 실마리라도 좀 주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일전에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께서 이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HBM 퀄리티 테스트는 통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K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의견이 합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두 분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반도체 쪽을 공략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미 대선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하면서 제2의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국 주요 대선 후보들의 당선 확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오면서 카밀라 해리스 당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금 접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해리스 관련주로 마리화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시세를 내뿜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성첨단 소재 지금 여전히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뭐 화일약품도 15% 급등하는 등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해리스 수혜주로 대마 관련주다. 좀 창피합니다. 예. 그분이 예전에 좀 피었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펴도 돼요? 안 되죠. 그쵸.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법령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관련돼서 정책적인 게 그런 걸로 움직인다는 게 조금 좀 결론적으로는 좀 네. 약하다고 봐야 될 그쵸. 부분들인 것 네.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해리스가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들 좀 한 8월 한 20일 때까지는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 차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많이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오차 범위 안까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관심은 이쪽에 계속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민주당에서 따라오는 후보가 확정되고 거기서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속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러고 있다가 또 트럼프 후보가 한 말 또 어떤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한다. 그럼 시장에서 또 관련된 섹터로 쭉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변동성이 큰 시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해리스 부통령이 예전에 뭐 그런 걸 피웠다고 한들 우리나라 기업들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속 게임에 주의를 해보자라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하면 정말 많은 수혜 섹터들이 있잖아요. 건설 기계부터 뭐 원전, 방산, 가상화폐까지 다양하게 포진돼 있는데 이런 시속 게임에서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봐도 괜찮은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해주신 원전 섹터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재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이 어떤 뉴스에 따라 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고 또 전쟁이 또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재건주보다는 원전 그리고 방산주 또한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전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원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유틸리티 섹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원전과 유틸리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전력 전선주가 갑자기 난리다. 변압기 쪽이 또 난리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 부분 지금 흐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좋고 지금 당장 이제 오후 2시에 있을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관련 쪽으로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사실상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하시는데 트럼프가 되던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되던 결론적으로 전력 변압기 쪽 수요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1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짚어주실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전력 전선주들 변압기 쪽 움직인다고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따라가 볼 만한 종목으로는 봤었는데 근데 네. 이제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와 엄청나네요. 예, 지금 실제 매출액이 8,200억 정도 봤었는데 네. 9,100억 나왔고요. 한 1,200억 영업이 예상됐는데 2,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72% 더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강력한 흐름인 것 같고 순이익도 1,600억대 예상했던 900억대도 안 되는 금액보다는 80%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혹시나 이번에 운송비를 통해서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준다. 아마 주가는 계속 관심이 높을 텐데 일단 오늘 34만 원대 넘어가기 34만 원대 이상에서는 단기 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네.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를 좀 소화했는지 오후장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게 확대가 되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금 막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훈풍이 또 전력 전선 쪽으로 더 이어질지 오후장 흐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김수 대표님은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내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잘 갈 만한 섹터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가 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연말도 초장기인데요, 연말은.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우위한 입장 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에너지를 가격을 무조건 어떤 에너지가 됐든 간에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관련된 투자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뭐 셰일가스나 아니면 또 이런 쪽에서 플랜트들이 많아지고 수출 터미널이 지어지고 하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강관, 피팅 밸브 이쪽이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싶어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도 챙겨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미수 대표님은 에너지 투자 확대 수혜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피팅 밸브 쪽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그동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정말 굳건하게 잘 버텨줬는데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봉 LS와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대봉 LS가 또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인벤티지랩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뭔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인지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상 금일 오전부터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리고 대봉 LS 등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플랫폼사 일전에 좀 조정을 받고 금일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 등 바이오즈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개시된 이후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조금 영향이 좀 없잖아 있고 그리고 시장 전반이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건 바이오주는 생각보다 좀 미 대선 결과에 좀 중립적인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고려해서 좀 매수를 해서 좀 보유해서 나가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지금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는 차라리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관심이 많게 되면 내가 지금 몸이 좀 슬림해졌으니까 차라리 보톡스를 맞아서 더 약간 좀 더 외모를 더 가꾼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차라리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그쪽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옷이 많이 안 맞겠죠? 그러면 의류 쪽으로도 바람이 좀 부나 뭐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바꿔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만 치료제 말고도 바이오 관련된 쪽들은 올해 하반기 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2, 3년 동안 많이 정체가 됐고 거기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2, 3년 동안에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도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성과가 내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에 보니까 라이센싱 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특히 그 라이센싱 아웃 부자 리가켄 바이오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바로 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바이오주 계속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매를 잘 못해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계속해서 관심은 갖되 지금 너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다라고 의견이 합치됐습니다.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로 활용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종근당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다 감소
나타나 있고요. SK바이오팜과 한미약품은 지금 SK바이오팜은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8.6%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제약바이오 종목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크잖아요. 사실상 실적 발표가 크게 의미는 전 없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임상 데이터 결과라던가 아니면 FDA 승인 같은 이벤트가 조금 더 바이오주를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잘 나온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좀 보고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은 실적보다는 개별 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봄은 올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 밝히면서 장 초반에는 또 로봇주가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로봇주들이 테슬라발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 테슬라 보유자요? 아니면 아니요, 로봇 관련주? 로봇주요. 네. 네. 테슬라 보유자로 판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로봇 관련된 쪽은 일단 미국의 옵티머스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테슬라를 끌어올렸고 그러면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한번 확대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족 보행 로봇과 관련된 쪽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것은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는 아무리 그래도 약간 직접 작업장에 투입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의 로봇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이 제일 또 가깝지 않나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네. 쪽에 대한 변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테슬라발 로봇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지금 따라가기는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차라리 다른 종목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말고 지금 워낙 또 시장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로봇주 신규 접근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 로봇주 중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두산그룹주가 시끌시끌합니다. 가치평가가 어려운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그룹의 캐시카웃, 두산 밥캣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 자체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해당 논란의 핵심인데 그래도 두산 뭐 지금 4% 강세 보이고 있고 크게 뭐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좀 명확히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존 밥캣이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면이 없잖아 있고 해당 부분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던가 이런 자금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4가지에 대한 저희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그럼 아까 전에 많은 시청자분이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HD 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훈풍이 다른 전력 전선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오후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훈풍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반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끌고 왔던 종목들이 지금 혹시나 세론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이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게 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아니면 관련된 섹터 쪽에서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세론이 아니라 한 번 더 뛸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을 20% 올라간 데에서 지금 추격 매수하느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은 다른 쪽도 좋을 텐데라고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다음은 배전반은 규모가 3배 정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화를 가져가시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넓혀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Why?
네. 왜냐하면은 변압기 쪽에서 똑같은 매출 규모, 그러니까 똑같은 모멘텀을 갖고 이 정도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그만큼 자신감 있게 MSCI 편입과 함께 또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도 관심 있게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C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57.1%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이 밖에 다른 재룡전기도 지금 1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9%, LS 일렉트릭 8% 넘게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동호 매니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전선주들 오후장에 계속 봐야 될지 또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흐름을 맞추는 게 너무 좀 어려운 게 작년 이맘때가 딱 그랬었습니다. 호실적 나오고 주가 날아가고 또 다음날 좀 조정 있고 약간 이랬던 흐름이 좀 있어서 네. 그걸 과연 답습할지 아니면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솔직히 내일 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시세가 붙어서 급등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신규 접근은 조금 보류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합치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수해놓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아까 트럼프 수혜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다가 힌트 주셨죠? 예, 그쪽에서 관심 있는 한화 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쪽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미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쪽에 가닥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 관련된 쪽에서 조선 쪽은 호황을 더 누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선의 가장 핵심은 엔진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STX 중공업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화 엔진이 조금 덜 간 것 같아서 차라리 한화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근에서는 한번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분을 넘어가서 한 17,5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 업종을 또 탑픽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오늘 한화 엔진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동우 매니저님의 탑픽주, 오늘 어떤 종목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 오늘 매수의 눈으로 준비해왔던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 진짜요? 좀 당황했어요. 제가 빨리 했었어요. 처음부터. 일전 방송에서도 한번 네. 언급드렸었다시피 좋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좀 결과가 좀 얄궂게도 방송 중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네, 한 지금 그래서 20분만 일찍 나왔어도.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네.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또 바이오주들 관련해서 이제 생물보안법 좀 이슈가 좀 강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CMO주들이 좀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보게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미 좀 올라버린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좀 대형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강달러 때문에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이미 수주 잔고만 해도 그 20억 불 이미 수주를 좀 받아놓은 상태인데다가 추가적인 수주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박스권 돌파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시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CMO 업체들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되어 버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뭐 아웃소싱이 좀 많이 들어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호 매니저님이 원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AC 현대일렉트릭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 투자해놓은 방송 중에 지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서 이미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니까 7월 내내 지금 상승세거든요. 네.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나요? 지금 저도 뭐 충분히 괜찮은 위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체 뭐. 그러면 지금 86만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민수 대표는 한화 엔진을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17,5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동호 매니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남은 오후장에 이 두 가지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두셨다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 투자인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네, 내일 12시에도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이벤트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